여름이 되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르신들 가운데 거울을 보기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햇볕에 그을려 짙어진 기미, 손등 가득 번진 잡티와 검버섯 때문에 한숨만 내쉬며 원장님,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는 거겠죠? 하고 묻곤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70을 넘기셔도 여전히 투명한 살결을 간직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저 역시 60을 넘긴 지금 거울 속에서 젊은 날의 맑음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눈가에 깊어진 주름, 햇볕이 남긴 흔적들. 그러나 놀라운 건 피부는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건 기미와 잡티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부 속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 공장이 있어 햇볕과 땀, 열을 받으면 열심히 돌아갑니다. 젊을 때는 두꺼운 피부 장벽이 이 자극을 견뎌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외부 환경에 민감해지죠. 그 결과 같은 햇빛에도 시니어 피부에는 더 쉽게 색소 침착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화장품과 시술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제 경험은 조금 다릅니다. 피부과에서 쓰는 미백 성분 상당수는 사실 자연에서 온 것입니다. 사탕수수에서 얻은 글리콜산, 발효 과정에서 생겨나는 젖산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수십만 원을 들이지 않아도 집 안 냉장고와 찬장에 있는 몇 가지 재료만으로 피부를 돌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확인해 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살 방영자 어르신. 뺨에 동전만한 기미가 있어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습니다. 2달 뒤 다가올 딸 결혼식조차 즐겁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죠. 저는 그분께 값비싼 시술 대신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베이킹소다와 무가당 요거트를 권해 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3주가 지나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은 눈에 띄게 환해져 있었고 기미는 절반 이상 옅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마스크 없이 사진 찍을 수 있겠어요. 그 말과 함께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피부를 돌보는 일이 단순히 겉모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울 속 피부가 달라지면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주저하던 발걸음이 밖으로 향하고 움츠러들었던 웃음이 다시 피어납니다. 나이가 남긴 흔적은 지워낼 수 없을지 몰라도 자연의 힘을 빌려 충분히 밝히고 가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피부에 흔적을 남기지만 웃음은 마음에 빛을 남긴다. 저는 평생 피부과 의사로 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부는 화려한 시술이나 값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오히려 소박한 재료에서 더 큰 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제게 가르쳐 준 건 사람의 피부는 자연에 가까울수록 더 건강하게 회복된다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피부를 살리는 비밀은 냉장고와 찬장 안에 있습니다. 그 비밀은 4가지 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킹 소다입니다.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흔한 가루지만 피부에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 필링처럼 강하게 자극하지 않고 미세한 사포처럼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어 줍니다. 오래된 벽지를 떼어내면 그 아래 새 벽이 드러나듯 묵은 각질을 정리하면 새로운 피부가 얼굴을 비춥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를 물에만 섞었으면 자극이 강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기에 반드시 다른 재료와 함께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재료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속 젖산은 오래전부터 미백 성분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필링제의 핵심 성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집에서 쓰는 요거트는 훨씬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젖산은 멜라닌이 피부 위로 올라오는 과정을 방해하고 이미 올라온 색소는 부드럽게 분해해 줍니다. 동시에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건조한 시니어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다만 반드시 무가당이어야 하며 인공향이나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요거트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재료는 밀가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밀가루를 얼굴에 바른다고요? 하지만 이 재료는 단순히 묽은 팩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넘어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글루텐이 만든 그 막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고 요거트와 베이킹소다의 유효 성분이 오래도록 피부에 머물게 해줍니다. 게다가 밀가루 속 나이아신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까지 합니다. 흔한 밀가루가 이렇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환자분들은 늘 놀라곤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재료는 식초나 레몬즙입니다. 이 재료야말로 전체를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피부는 약산성 상태에서 가장 건강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균형을 잃고 알칼리성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식초와 레몬즙의 산성 성분은 피부를 건강한 환경으로 되돌려주며 멜라닌 공장의 과열을 가라앉혀 줍니다. 무엇보다 요거트의 젖산과 식초의 아세트산, 레몬의 구연산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 절대로 많이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네 가지 재료는 겉으로 보면 하찮을 만큼 흔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조합을 알려드렸고 그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얼굴 가득 번진 기미가 옅어지고 손등의 검버섯이 흐려지며 다시 환한 미소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피부는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치던 소소한 것들이 모여 하루를 지탱하고 작은 정성이 쌓여 마음을 밝히듯이 흔한 재료 네 가지가 모여 피부를 살립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합니다. 값비싼 것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정성껏 돌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피부에 스며들 때 거울 앞의 표정도 바뀝니다. 숨기던 얼굴이 드러나고 움츠렸던 어깨가 펴집니다. 어쩌면 피부를 밝히는 일은 곧 삶을 밝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들 가운데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제 삶의 기억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몇 달 전 인천에서 찾아온 김순희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2의 나이에 손등과 팔뚝 가득 검버섯이 번져 있었습니다. 평생 텃밭을 가꾸며 햇볕을 벗삼아 살아오신 분이라 40년 넘게 햇빛에 노출되신 탓이었습니다. 처음 손등을 마주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갈색 물감을 덧칠한 듯 얼룩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웠던 건 그 손 때문에 마음까지 움츠러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과 모여 김장을 하고 손주들에게 텃밭 채소를 나눠주는 걸 즐기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긴팔만 입고 다니시고 손을 잘 내미시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주 앞에서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계셨다지요. 어르신은 처음엔 체념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표정에서 세월의 무게보다 더 큰 체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네 가지 재료를 알려드렸습니다. 베이킹소다, 무가당 요거트, 밀가루, 그리고 식초 한두 방울. 어르신은 잠시 웃으시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설명을 듣고는 그래요, 한번 해보죠. 하고 수줍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일주일 뒤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손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건조한 느낌이 덜하네요. 그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색이 옅어진 것 같다는 말을 하셨고, 한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등 전체에 얼룩이 흐려지고 피부결은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손등 보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또 한 분은 남편을 여인 후 홀로 사시는 칠순의 방영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얼굴 한쪽 뺨에 동전만한 기미가 있어 늘 거울을 피하셨습니다. 특히 딸 결혼식을 앞두고는 사진을 찍을 일이 걱정이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값비싼 레이저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매일 세안할 때 베이킹소다를 아주 조금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요거트를 바르면 좋습니다. 반신반의하셨지만 3주가 지나 찾아오셨을 때 그 뺨은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에는 마스크 없이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으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저 역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환자분들의 변화는 단순히 피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환해지자 표정도 달라졌고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졌습니다. 외출을 즐기기 시작했고 친구 모임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피부가 맑아지는 건 단지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빛을 되찾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주름도 생기고 색소도 쌓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포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정성과 꾸준한 실천은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삶의 자신감을 돌려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피부과 의사라는 제 직업이 단순히 피부만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자주 깨닫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와 털어놓는 이야기는 언제나 피부의 표면을 넘어 삶 전체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기미와 잡티 때문에 거울을 피하는 건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외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손등을 감추는 것은 결국 자기 삶을 감추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피부를 돌보는 과정이 곧 마음을 돌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며 따뜻한 물에 얼굴을 적시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단순히 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피로와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베이킹소다를 살짝 섞어 피부를 부드럽게 문지르는 동작은 마치 오래된 마음의 각질을 벗겨내는 일과도 닮아 있습니다. 요거트를 얼굴에 바르고 가만히 눈을 감는 10분 동안 우리는 세상과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숨 고르기를 합니다. 그 시간은 피부보다 마음이 더 맑아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앞만 보고 달리던 시절에는 얼굴에 무엇을 바르는지, 어떤 자극이 쌓이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0을 넘어서는 지금, 저는 피부를 관리하는 시간이 곧 제 삶의 속도를 늦추는 귀한 시간임을 압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천천히 감싸며 오늘도 수고했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순간 피부는 물론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받은 햇볕과 바람, 웃음과 눈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흠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국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의 우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흔적 위에 작은 정성을 더하면 그 얼굴은 여전히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젊음의 빛과는 다른
세월을 견뎌낸 깊이와 온기가 담긴 빛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를 가꾸는 건 단순히 예뻐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잊지 않고 돌보는 일, 그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피부가 환해지면 외출이 즐거워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삶 전체의 활기를 불러옵니다. 나이 들며 살아가는 일은 어쩌면 내려놓음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젊음도 건강도 많은 것들이 천천히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아있는 것들의 소중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매일 차를 한 잔 우려내듯 피부를 가만히 돌보는 시간은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남은 순간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부 관리란 곧 마음 관리이고 그 마음 관리란 결국 삶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민감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어르신들께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피부 관리에서의 작은 실수가 오히려 더 깊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좋다는 소문만 믿고 무턱대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권했다는 연고, 인터넷에서 본 자극적인 팩, 심지어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까지. 어떤 분은 레몬즙을 원액 그대로 얼굴에 바르셨다가 화끈거림과 붉은 반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얗게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매일 베이킹소다를 문질러 쓰셨다가 피부가 오히려 거칠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피부는 얇은 종이처럼 섬세합니다. 한두 번의 무리한 시도는 곧바로 자극과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과욕입니다. 효과가 조금 보이면 더 자주, 더 오래 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피부는 숨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한 팩을 매일같이 하면 처음에는 환해지던 피부가 어느새 민감해지고 붉어집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피부도 사람과 같습니다. 쉬어야 자라고 기다려야 빛을 냅니다. 세 번째는 보습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팩이나 각질 제거 뒤에 보습을 하지 않으면 피부는 메말라 금세 예민해집니다. 어떤 분은 좋은 성분만 바르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지만 사실 피부에 가장 필요한 건 수분과 보호막입니다. 값비싼 크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몇 방울, 바세린 얇은 막 하나로도 충분히 피부는 안정을 찾습니다. 중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네 번째는 자외선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외선 차단제까지 발라야 하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피부 장벽은 얇아져 햇볕의 자극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이미 기미와 잡티가 생겼다면 그것을 더 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햇빛입니다. 작은 외출이라도 흐린 날이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은 피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실수는 조급함입니다. 피부는 단기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못 보았다며 바로 포기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부는 계절처럼 천천히 변합니다. 봄의 새싹이 흙을 뚫고 나오기까지 겨울의 긴 인내가 필요하듯 피부도 꾸준히 돌보아야 서서히 빛을 되찾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피부는 씨앗과 같습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야 하지만 너무 조급히 땅을 파헤치면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이 모든 실수의 공통점은 결국 마음의 조급함과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빨리 달라지고 싶은 바람. 그러나
나이 들면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피부 관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되돌리려 하기보다 지금의 피부를 존중하고 차분히 돌볼 때 가장 아름다운 빛이 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를 관리하는 것은 젊음을 되찾는 일이 아니라 나이 든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으로 접근할 때 실수는 줄고 피부는 저절로 제 빛을 찾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울 앞에 서는 일이 두려워진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의 진료 속에서 그 두려움이 다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피부가 조금씩 환해지고 잡티가 옅어질 때 환자분들은 비로소 잊고 지냈던 자신을 다시 만나는 듯 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손등의 검버섯이 옅어지고 나서 다시 뜨개질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늘 긴팔로 가리던 손을 당당히 내밀며 웃으셨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얼굴의 기미가 옅어지자 오랫동안 피하던 가족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분은 나이 든 얼굴 그대로 그러나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는 젊음의 미소가 아닌 세월을 견뎌내고 다시 자신을 사랑하게 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피부를 돌보는 일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되찾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되찾는 일이고 잃었던 삶의 활력을 다시 불러오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과 색소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정성과 꾸준한 습관으로 우리는 여전히 삶을 환하게 빛낼 수 있습니다. 삶이란 늘 이름과 어둠의 반복입니다. 젊음을 잃는 대신 우리는 지혜를 얻고 매끄러운 피부를 잃는 대신 깊은 이야기를 얼굴에 새깁니다. 그러나 그 얼굴 위에 다시 작은 빛을 더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년은 더욱 따뜻하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를 돌보는 손길은 결국 자신을 아끼는 마음의 표현이고 그 마음은 남은 날들을 더 아름답게 채워줍니다. 저는 오늘도 환자분들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우리를 바꾸었을 뿐 빛을 거두어 간 것은 아닙니다. 기미와 잡티가 옅어지고 맑아진 피부 위로 다시 웃음을 올리는 순간 노년의 삶은 새로운 빛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부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깊어질 뿐입니다. 그 빛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나이를 넘어선 진짜 아름다움을 만납니다.